가치경제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치경제 이야기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체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가치가 화폐로 돌아가는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주의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경제 이야기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의 공급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는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의 공급 덕분에 우리는 먼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의 공급 덕분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의 공급 덕분에 우리는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풍요로운 음식을 얻을 수 있고 생명도 연장되어서 인구도 급속히 불었습니다. 에너지 공급 덕분에 우리는 지식을 발전시키고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공급 덕분에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더욱더 편리하고 찬란한 문명 생활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은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의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주된 에너지는 석유나 석탄, 그리고 전기 에너지와 가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전기 에너지의 공급 가치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가치 경제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전기 에너지의 공급 가치를 산정한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는 가치주의 경제에서 3대 가치 인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가치 인자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가상가치라는 화폐로 에너지 가치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에너지 가치는 물론 전기 에너지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폐로서의 순수한 전기 에너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화폐로서의 에너지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로서의 에너지입니다. 재화로서의 에너지는 여러 가지 생산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 공급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생산 환경 조건에 맞추어서 그 가치를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전기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와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는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소비자에게는 동일한 전기이지만 생산자에게는 다른 가치의 소모가 요구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도 다른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를 소비자 가치가 아닌 공급자 가치로 그 가치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연에 원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물이 더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더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먹는 쌀이 더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오늘의 주제인 에너지가 더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에 그냥 있거나 혹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의 근거를 공급자의 가치 소모에 두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가치를 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경제로 들여와서 사용하려면 그 가치를 산정해야 하고 그 근거는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소모되는 가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가치는 소비자 가치가 아닌 공급자 가치로 산정해야 되고 전기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소비자 가치로 산정하는 관점을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전기 에너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비자 가치로 산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전기가 그것을 소비하는 인간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산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가치를 제공하는 원천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자연의 산물이기에 소비자 가치로 산정한다면 공급자는 자신이 창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치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수술에서 전기 덕분에 누군가가 목숨을 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의 가치를 소비자 가치로 본다면 누군가의 목숨을 살려낸 가치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가 제공한 것인데 소비자가 과연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소비자 가치로 지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 에너지는 소비자 가치가 아닌 공급자 가치로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관점입니다. 즉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과 관리 및 공급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고려해서 책정된 공급자 가치를 소비자가 지불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 에너지 자체와 이를 공급하는 가치를 소비자가 얻는 가치라고 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 가치를 산정할 때 공급자 가치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쉬우며 편리한 방법입니다. 공급자가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 가치가 얼마인지, 시간 가치와 정신 가치가 얼마인지를 구해서 합산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전기 에너지 가치를 산정하고자 할 때 공급자 가치로 산정한다는 관점 자체가 가치 산정이라는 과정에서 이미 큰 일을 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전기 에너지는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동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급자 가치만을 따지면 되지만 사회적 가치도 함께 산정해서 그 결과를 합산해야 하겠죠. 사회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도 결국 사회적인 에너지 가치 증감, 시간 및 정신 가치 증감을 따지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으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공급자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 가치의 산정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할 때 생산된 전기의 가치를 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력발전을 하려면 댐을 건설해야 합니다. 수력발전은 물의 높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이것을 발전에 이용하게 됩니다. 즉 물이 낙하하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터빈이 회전하면 자석을 이용해서 코일에 전기가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발전 원리입니다. 댐은 수량과 높이차 그리고 각 강 주변의 환경 등을 고려해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적합한 곳에만 한정적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댐을 건설하면 강 주변의 자연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에 물길을 막아서 가두게 되고 일정한 양의 물을 필요에 따라 그 아래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가두어진 물이 주변을 수몰시키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단정하기는 어려도 자연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을 환경의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실의 정도를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댐은 물의 수위를 조절해서 강의 범람을 막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홍수를 대비하는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용수를 확보해서 가뭄이 있을 때 주변 지역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증가의 요소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력발전소는 그 환경 조건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한 건설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위 조절을 통해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전력 생산의 목적을 동시에 갖추며 주변 환경의 여파가 크지 않다라는 조건이라면 수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증감을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먼 미래가 되어서 환경이 매우 나빠져서 강의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면 아마도 그때에는 수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의 산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수력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의 가치를 공급자 가치로 산정하려면 수력발전소의 건설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우선적으로 공급 가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에 따른 소모 비용도 고려하게 됩니다. 수력발전소의 수명은 상당히 긴 편이지만 대략 50년이라고 보면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산정해서 50년으로 나누면 연간 소모하게 되는 가치가 얼마인지 산출이 됩니다. 이 가치를 매년 생산되는 전기의 총량으로 나누면 일정량에 대한 수력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력발전은 두 가지 환경적인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은 석탄이나 석유를 태워서 열을 얻고 이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내면 이 증기가 분출되는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이때 화석 연료를 태우게 되면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이것이 지구 온난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화력발전에 대한 첫 번째 환경적인 손실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한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호흡할 때 폐로 들어가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화력발전에 의한 전기 에너지의 생산은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발생이라는 두 가지 환경적인 유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환경적인 유해성이 얼마만큼인지 이를 양으로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산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지구 환경에 얼마나 좋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 자체에 대한 진위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매우 거대한 시간 흐름을 고려하는 거시적인 지구 환경이라는 안목에서 현재는 인류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의 기여와 상관없이 지구의 온도는 이미 상승 주기에 있다라는 논란이지요. 즉 인간이 사용하는 화석연료 때문이 아니라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의 흐름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주류 과학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나오기까지 탄소 발생에 대한 환경의 유해 여부를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화력발전으로 생산되는 미세먼지는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 중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을 측정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대기 중에 확산되었을 때의 평균적인 미세먼지의 농도가 어느 정도 상승한지에 대해서 시간대별 변이를 알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 강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도 황사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내 전기 생산에서 화력발전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추세이며 향후 화력을 이용한 발전 방식을 중단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가치 산정을 제외하고 공짜 가치만으로 화력발전에 의한 전기 공급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가치는 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과
전력 생산을 위해 소모되는 운영 비용의 총량을 산출해서 이를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이 가치를 전체 운영기간 동안 생산되는 전기의 총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오늘은 전기에너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의미와 공급자 가치를 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산 방식에 따라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전기값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수력 발전에 의한 전기 가치와 화력 발전에 의한 전기 가치를 개념적으로만 산정했는데요. 수치를 상세하게 다루지 않아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 가치로 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그 가치를 주로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소비자 가치로 가치를 산정하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따져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치 경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